많은 분들이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한 뒤 특히 오래된 장치에서 성능 저하와 렉 문제를 겪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윈도우 10의 공식 지원은 이미 종료됐고 결국 대부분의 사용자는 윈도우 11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8GB, 4GB, 심지어 2GB 램처럼 사양이 낮은 PC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한 이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가볍고 빠르게 최적화된 윈도우 11 버전 2GB 또는 4GB 램 환경에서도 부드럽게 실행되고 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옵티움 11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운영체제를 직접 테스트했고 꽤 오랜 기간 사용해보았는데 사용하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동작했습니다. 운영체제 자체도 충분히 안전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검증해볼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 OS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제가 왜 이 운영체제를 추천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OS를 왜 마음에 들어 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옵티움 11 ISO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위치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윈도우 옵티움 11 22H2 빌드부터 26H1 빌드까지 다양한 빌드가 제공이 되며 원하는 버전을 선택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26H1 최신 빌드를 선택해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스크롤을 좀 아래로 내리신 다음 윈도우즈 엑슬라이트 옵티움 11 26H1 버전 2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빌드의 상세 토익 정보와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신 다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ISO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아보면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너무 느려서 기다리기 힘들다면 다운로드 속도를 높여주는 다운로드 관리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앞서 소개했던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을 해보시면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 프로그램으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5분 안에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된 뒤 압축을 해제하면 ISO 이미지 파일과 함께 루퍼스 실행 프로그램 아이콘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O 이미지 파일 용량은 2.39GB 정도로 일반 윈도우 11 ISO가 7GB 전후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이 윈도우 11 옵티움 ISO 이미지 파일로 윈도우를 설치하고 싶다면 폴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루퍼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팅 USB만 만들어주시면 설치 준비는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스에서 부팅 순서를 USB로 변경해 주시면 옵티움 11 설치 화면이 실행이 됩니다. 첫 번째 선택 단계에서는 윈도우즈 디펜더가 포함된 버전을 설치할지 아니면 디펜더가 비활성화된 버전을 설치할지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며 저는 기본적인 보안 기능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디펜더가 포함된 버전으로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설치 과정은 일반 윈도우와 거의 동일해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설치를 진행할 드라이브 파티션을 선택을 한 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는 일반 윈도우 설치와 동일하게 파일 복사, 설치 준비, 기능 구성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따로 건드릴 설정 없이 완료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옵티움 11 설치에서 가장 편했던 부분은 파일 복사와 기본 구성만 끝나면 이렇게 재부팅 한 번으로 설치가 사실상 완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순정 윈도우처럼 계정 설정, 초기 구성, 불필요하게 길어진 설정 과정이 거의 없어서 체감상 매우 빠르게 설치가 끝납니다. 실제로 설치 시간을 비교해보면 일반 윈도우가 보통 3-40분 이상 걸리는 반면 옵티움 11은 약 5분 내외면 설치가 완료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초기 세팅이 이루어집니다.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설치가 완료된 옵티움 11을 확인해보면 모든 언어가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한글 언어팩만 설치하고 지역과 시간 설정을 한국어로 변경을 해주면 일반 한국어 윈도우와 거의 동일한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 시스템 메시지, 기본 설정까지 모두 한국어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성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 언어팩을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 후 세팅즈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설정창이 뜨면 타임 앤 랭귀지 메뉴를 클릭 후 랭귀지 앤 리전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Add a Language 버튼을 클릭 후 코리안을 검색해서
한국어를 선택하시고 넥스트 버튼을 클릭 후 모든 옵션에 체크를 하신 다음 인스톨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한글 언어팩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스크롤을 좀 내려서 언어팩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 컨트리얼 리전 옵션을 코리아로 변경을 해주시고 아래 리지널 포맷 또한 코리안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 언어팩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고요. 한글 언어팩 설치가 완료되면 윈도우즈 디스플레이 랭귀지가 한국어로 변경이 되고 화면 상단에 사인 아웃 안내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이때 사인 아웃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로그아웃이 되는데 다시 윈도우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작업 표시줄에 표시된 자판 배열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면 한국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가 활성화되어 한글 입력과 한글 인터페이스 사용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시작 버튼을 클릭해보면 모든 메뉴가 한글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 설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설정 창이 뜨면 시간 및 언어 메뉴로 들어가서 날짜 및 시간 메뉴를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시간대가 태평양 표준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서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스크롤을 좀 내려서 지금 동기화 항목에 지금 동기화 버튼을 클릭해서 시간을 동기화를 해줍니다. 시간 동기화가 완료가 되면 스크롤을 내려서 언어 및 지역 메뉴를 클릭해서 해당 메뉴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스크롤을 쭉 내려서 추가 설정 항목에 시작 화면 및 시스템 계정의 현재 사용자 설정 복사 항목에 복사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현재 사용자 설정을 새 사용자 계정으로 복사 항목에 또 복사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현재 계정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반과 새로 생성되는 계정까지 동일하게 한국어 환경이 적용이 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시작 버튼을 눌러서 한번 다시 시작을 해주시고요. 재부팅이 완료되면 모든 언어가 한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윈도우 업데이트 기본 상태와 동작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메뉴를 클릭을 해서 설정 창이 뜨면 윈도우즈 업데이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 업데이트 메뉴를 확인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3000년 7월 12일까지 업데이트를 일시 중지함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업데이트 계속하기 버튼을 눌러서 정상적으로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데이트 계속하기 버튼을 눌러보면 기능 업데이트와 보안 업데이트 모두 문제없이 검색이 되고 설치가 진행되어 사용 중 보안 걱정 없이 유지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검색해서 서비스 관리 도구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항목을 찾아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 시작 유형을 자동으로 설정하고 적용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마다 자동으로 확인되고 적용되어 보안 패치나 기능 업데이트를 놓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티움 11에서 보안 메뉴의 경우 옵티움 11 설치 과정에 윈도우즈 디펜더를 사용할지 비활성화할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사용자 선택이며 설정 메뉴도 정상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에 맞게 조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펜더가 꺼진 상태로 설치하면 실시간 보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인터넷 사용이 거의 없거나 가볍게 사용하는 PC라면 성능을 위해서 디펜더 비활성화 상태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문서 작성, 금융 업무, 로그인 정보 입력 등 보안이 중요한 작업을 함께 하신다면 디펜더 기능이 포함된 버전으로 설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에는 옵티움 11에서 제공되는 추가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표시된 엑스트라스 인포 폴더를 열어보시면 다양한 추가 기능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는 트윅 적용, 레지스트리 설정, 위젯 활성화, 웹브라우저 설치,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설치 등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필요에 맞게 기능을 추가하거나 조정하면서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월페이퍼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은 옵티움 11 전용 배경 화면들이 여러 장 제공이 됩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신 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매우 간단하게 바탕화면이 적용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경화면이 마음에 들어 계속 적용해서 사용 중인데요. 해상도가 높고 색감이 자연스러워 데스크톱 전체 분위기가 훨씬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기본 제공 배경화면이 여러 장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가벼운 시스템 성능과 함께 시각적인 만족감까지 함께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옵티움 11에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토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엑스트라 인포 폴더 안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인스톨러 폴더로 이동해서 설치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 과정도 어렵지 않고 한 번만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활성화되어 앱 다운로드와 업데이트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가볍게 사용하고 싶다면 설치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옵티움 11에는 기본적으로 엣지 브라우저가 제거가 된 상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처음 설치 후에는 웹브라우저가 없는 환경입니다. 대신 엑스트라 인포 폴더 안에 웹브라우저 인스톨러 폴더로 들어가 보면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설치 파일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브라우저를 선택해 실행만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필요에 맞게 가볍게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옵티움 11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쇄 기능도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프린터를 사용해야 한다면 Enable 프린팅 폴더로 들어가서 프린팅 이네이블러 아이콘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 파일을 실행하면 관련 인쇄 서비스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일반 윈도우처럼 프린터 추가 및 출력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기능을 빼서 가볍게 만들고 필요한 사용자는 선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구조라 꽤 실용적입니다. 옵티움 11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계정 이름이 어드민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신만의 사용자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데스크톱 쉐어컷 폴더로 들어가서 체인지 유저네임 아이콘을 실행하면 윈도우 계정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설정 창을 거치지 않고도 간단한 과정만으로 사용자 이름을 변경할 수 있어서 설치 후 바로 개인 환경에 맞춰 정리하기에 편리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컨텍스트 메뉴, 즉 마우스 우클릭 메뉴입니다. 바탕화면을 우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명령 프롬프트 실행, 관리자 권한 실행, 제어판 바로 열기, 간모드 진입 같은 고급 기능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응답 없는 프로그램 일괄 종료, 탐색기 재시작, 안전모드 부팅 등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고급 사용자에게도 유용한 기능들이 한꺼번에 제공되어 문제 해결이나 시스템 설정을 훨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성능 및 체감 속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C 드라이브 속성을 확인을 해보시면 설치 후 실제 사용 용량이 7.51GB 정도로 표시가 됩니다. 일반 윈도우 11이 기본 상태에서도 약 20GB 이상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편이라 저장 공간이 부족한 저용량 SSD나 구형 PC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윈도우 시작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시스템 메뉴를 클릭을 해서 스크롤을 제일 아래로 내린 다음 정보 메뉴를 눌러보시면 윈도우 버전이 26H1로 정상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제 사용 환경을 확인해보니 메모리가 4GB인 PC에서도 큰 버거깅 없이 안정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일반 윈도우 11에서는 이 정도 사양에서는 체감상 답답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옵티움 11 26H1은 기본 시스템 점유가 낮아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게 구동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능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작업 표시줄에서 누르신 다음 작업 관리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성능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프로세스 수는 73개, 스레드는 약 930개 수준이고 핸들은 약 3만 개 정도로 표시가 됩니다. 일반 윈도우 11 기본 상태에서 보통 더 많은 프로세스와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가벼운 편이고 실제 사용 중에도 시스템 점유율이 낮아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쾌적한 체감을 제공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사양 PC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4GB 램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메모리 사용량이 평균 40% 수준으로 여유있게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상태에서 이 정도 메모리 점유라면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거나 웹브라우징, 간단한 작업 정도는 충분히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디자인이 깔끔하고 컨텍스트 메뉴가 강력하며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부드럽고 렉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옵티움 11이 저사양 PC에서도 부드럽게 동작하는 이유는 단순히 용량을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운영체제 전반이 저사양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서비스와 기본 앱이 줄어들면서 시스템이 처리해야 할 작업 자체가 줄었고 백그라운드에서 상시 실행되는 요소가 적어 CPU와 메모리에 여유가 생깁니다. 덕분에 화면 전환, 시스템 메뉴 실행, 프로그램 실행 같은 기본 동작이 빠르고 가볍게 동작하며 전반적인 반응성이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구형 PC나 성능이 낮은 노트북에서도 윈도우 11이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도 되나 싶은 체감 성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윈도우 10을 계속 붙잡고 있기엔 보안과 호환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해졌고 그렇다고 일반 윈도우 11을 저사양 PC에 그대로 설치하기엔 성능 부담이 너무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저사양 최적화 윈도우 11, 바로 옵티움 11을 단순히 가볍게 만든 윈도우가 아니라 불필요한 요소를 정리하고 실제 사용 환경에 맞게 다듬어진 현실적인 대안 윈도우라는 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물론 정식 빌드와는 구성 차이가 있고 보안, 업무 환경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안정성과 편의성 그리고 가벼움이라는 장점을 고려하면 구형 PC나 메모리 8GB 이하 환경에서 윈도우 11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순정 윈도우 11을 대체할 선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능 때문에 윈도우 11 업그레이드를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저사양 최적화 윈도우 옵티움 11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